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사입니다. 11월 16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 빼는 정부. 총선 이유는 본격 모르쇠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대출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했어요. 그 부동산 시장 부양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모든 게 좋을 줄 알았겠죠. 아니었어요. 빚을 내면 낼수록 이제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빚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소비는 급감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 5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했었는데요. 이제는 줄이겠다. 60%를 줄여서 40% 수준으로 하겠다. 21조 수준으로 줄여버리겠다. 정부의 의지가 보이시나요? 단순히 50조, 20조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정책 모기지 축소의 핵심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대출을 막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를 하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은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보다 더 많은 빚을 내서 사람들이 집을 샀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쇄적인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쇄적으로 대출이 줄어듭니다. 당장 50조에 해당하는 돈을 풀었다가 20조로 풀죠. 거래량이 기본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40% 정도 줄어든다고 추가되는 것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한번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이게 나타나면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상응하는 만큼의 연쇄적인 대출이 일어났었어요. 그 연쇄적인 대출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이중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의 거래량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가요? 한창 안 될 때 거래량 1200건 수준? 네, 그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2030 진짜 웬만큼 살만한 사람은 샀다. 다음은 누가 사줘야 되는가? 010. 010이 숫자 까만득하게 적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어제 금리 내린다는 뉴스에 사람들은 화색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국이 3.5까지 가는데 우리 1.5까지 갈 수 있을까? 미국이 2% 내린 동안 우리 2% 내릴 수 있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제 말이 아니에요. 하는 총재님 말씀이니까요. 자, 그러면 국내는 2.75에서 3% 수준까지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내릴 것이다. 네, 이 세월이 좀 오래 갈 수 있죠. 그러면 은행이 여기에서 예대 마진 2%만 받아서 먹는다고 쳐도 거의 5%. 예대 마진 1.5%를 받아 먹는다고 쳐도 4%, 초중반에서 5%에 해당하는 대출 금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랑 별반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은 이 예대 마진 거의 못 먹고 있죠. 거의 못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주간시가 리츠 발표됐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로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죠. 이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점점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세 가격 또한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세종, 대전이 전세가가 조금 화색을, 요 붉은 빛깔을 조금 띄고 있는 것 같고, 자, 대구 지역 전세 낙폭이 커졌고요. 부산 지역 지난번보다 약간 커졌나요? 지난번 똑같나요? 네. 마이너스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좋아요 누르셨죠? 자, 매도 물량 52,000개,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 자, 방향은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 77건. 오늘 많지 않죠. 자, 많은 날 이틀 있었어요. 많은 날. 지난주에도 많은 날 이틀 있었어요. 오늘 적은 날, 예상보다 적은 날도 나오고, 아무튼 거래량은 양호하더라. 제가 이거 대구를 430건 주간 기준으로 잡았었거든요. 네, 부산은 450건, 460건을 잡을 걸 그랬어요. 네, 너무 적게 잡았는 모습은 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지켜보죠. 2250건대 정도 거래량 나와줄 것 같네요. 다음 달 거래량도 우선은 양호해 보입니다. 진짜 힘세다, 부산이. 서울의 회전율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래량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부산의 빙하기가 해결되는 거래량은 3,000건이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70여 건의 거래 중에서 6억에 넘는 거래 건수는 비율상으로는 한 10%, 12%,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18%, 19%까지 올라갔던 6억 이상의 비중이 12% 수준으로 줄어든 건 분명하죠. 네.
대략만 써보겠습니다. 부산은 이제 하락률 마이너스 27%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축도 2023년 아파트. 자, 등기치기가 무섭게 매매 시장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 이 과거에는 이런 모습 절대로 안 나왔거든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무조건 2년 채우고 나면 이제 신고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20% 비싼 아파트들은 뭐 고점 대비 20%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30% 정도 빠진 것도 있고, 자, 그 아래쪽으로는 또 오히려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신고가도 한 건 보였고요. 28% 정도, 30%. 6억 이상은 평균적으로 20% 조금 더 빠지고, 그 아래쪽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28%,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위아래를 해보시면은 그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메트로시스 뭐 대단지니까 아무래도 뭐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부산에 정말 거래 안 될 때, 이름 올릴 수 있는 곳들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네, 저 아래쪽으로도 내려서. 직거래체 은근히 소형 평형들이 거래가 좀 돼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억 평당 1,000만원 수준의 아파트들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시고요. 여긴 또 가격 고점 기준이 많이 높지 않죠. 요 3억대 평당 1,000만원 아파트, 부산의 조금 특징적인 모습. 또 많이 빠지는 것도 띄엄띄엄 있긴 합니다. 네. 연식 좀 되고 뭐 이러면은 뭐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 1천, 2억, 뭐 10억짜리가 8억 간다 하면 좀 그렇지만 맞죠. 근데 5억짜리가 3억 간다 그러니까 이 체감이 많이 다릅니다. 체감이 많이 달라요. 건당 거래 대보험 아직 회복 못하고 있고,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 네. 아무튼 거래량 지금 양호한 건 분명히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비싼 아파트 거래는 확실히 줄어든 게 맞고, 저게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가의 아파트 6억 이상 아파트들 일단 거래가 타격받고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보금자리론 등 50조 돈 풀던 것을 20조 수준으로 돈 푸는 걸 줄인다. 그러면 또 낮은 가격의 아파트도 또 타격을 받아요. 위아래로 지금 다 조지는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셈인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누군가요? 물린 사람? 초과 매수하는 사람? 지금 집 사라고 하나요? 초과 매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만 들고 있어도 따박따박 뭐 향후 뭐 2년 내로 집값이 10% 오른다? 은행에 돈 2년 넣어놓고 있으면은 요도만큼 불어나요. 굳이 급할 게 없어요. 네, 비싼 아파트 비율 다시 1, 2월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분양권 거래도 10월달 왜 이리 화려했니? 대구는 미분양 물량도 많고 분양권 매물도 많기로 유명한 대구는 분양권 거래마저도 시들해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전세 거래량은 가을 들어서 양호한 모습 많습니다. 많은 게 확연히 많은 게 눈에 띕니다. 10월 달에는 별로 안 많나 싶었는데, 네, 이제 11월 달 접어들면서 본격 단풍이 지는 요 시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은 1.5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 나머지 뒷부분은 뭐 크게 뭐 임대차 시장 크게 뭐 집 노후화되고 이러면서 집이 안 빠져서 고민인 부분이 많지, 집을 못 구해서 고민인 사람이 있던가요 지금? 물량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 생각보다 또 점점 생각보다 비싸게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시청 감사합니다.